노무라 장관, 당신이 다 드세요. 수출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드십시오. 네. 일본어로 한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저녁 식사로 회를 드셨다는데 이제는 이게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이어 수산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산물 저거는요. 우리 좀 이따가 신범철 차관님 나오시잖아요. 국방부 차관.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아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만큼은 좀 무서운 못할 얘기예요. 겁니다. 유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접박수 마시려고. 오케이. 네, 방금 기자들과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뒤 이 푸쿠시마 시찰단을 세운 버스가 외무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 시찰을 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시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해서 네. 시찰단과 기자 왜 쫓기는지를 모르겠네요. 비밀스러워요. 네. 예. 자, 현장 시찰 첫날 네. 어떤 걸 보았다고 합니까? 핵심은 역시 그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라고 네. 알려져 있죠. 이 시설을 본 건데 기설, 증설, 고성능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을 전부 이제 둘러봤다는 건데요. 알프스에서 나온 다음에 방류되기 직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방사능 양을 측정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바로 K4 탱크군이라고 해요. 탱크가 모두 1,060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30기 정도가 그 K4에 해당합니다. 정화 오염을 시설을 희석시켜놓은, 통과한 그렇습니다. 물. 그런 네. 물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한 2.8% 수준이 되는 건데 나머지 1,030기에는 어느 정도의 방사능 양이 있는지 알 네.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K4 탱크군은 대만이나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도 보여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별도로 뭘 봤다. 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다른 탱크군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딴 데 본 건 없어요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J1, J1G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도쿄전력이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실효한 곳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가서 물을 떠온 거냐? 그냥 봤다. 시설을 그냥 봤다라고 해서 사실은 빈손이다 이런 네.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수용 조치를 요구했다거나 이런 건 자료는 저희들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 점검을 하고 다니면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들은 충분히 보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보고자 하는 설비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국희 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건 다 봤어. 네. 그리고 공개되는 자료는 다 준대. 이게 실효성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해가지고 네. 우리가 검증하고 조사해가지고 진짜 이게 안전한 거냐.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실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국희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시찰이 끝이 아니다. 요청한 자료를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최종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국민들의 정서적인 불안감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겠다.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찰하고 보는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네.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떠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누군가는 쫓아다니고 누군가는 도망다니고 이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일본의 경제산업상도 그렇고 관방장관도 그렇고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EA에서도 강조하는 게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네. 투명하게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면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일 양국이 아예 처음부터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언론은 동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무한도전도 아니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시찰단이 서로 추격전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네. 커튼까지 쳐놓고 말이죠. 무슨 정보 차단을 저렇게 하는 건 저는 21세기에 처음 보는 광경이다.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들을 공개 안 해요. 민간인들도 민간 전문가들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취재도 불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런 것들을 왜 누가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회에서 네. 보고받고 묻고 국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거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물어봐줘야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시찰단 우리 국회에서 보고받고 이런 것들을 안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저분들의 보고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LPS処理水についてのいろんな調査が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それに加えて我が方としては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니 지금 시찰단이 시찰 끝내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언급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8개 현에 대해서 미야기현 등 포함해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야기현에서 나오는 멍게의 70%를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서 네. 먹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수입이 안 되니까 이것을 도쿄전력이 전량으로 구매해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막 수입될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로. 그러면 이제 그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G7에서 그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을 좀 시켜보려고 했으나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시다의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이 벌써 닥쳐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근데 없는 일본에서 상황. 이런 발언들이 스물스물 나오면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믿으시죠. 지속적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본의 뭐 장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띄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3번 카메라 보시고요. 예. 노무라 장관, 당신이 다 드세요. 추출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드십시오. 네. 다음에는 제가 예. 일본어.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글로벌 진출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발표하다가 갑자기 또 민주노총 집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엄단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대응할 때마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긍정평가에서 가장 상위권에 랭크되는 게 바로 노조 대응이었습니다. 노조 대응을 엄격하게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 뭐 여기에 이제 키워드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활동가 한 분이 스스로 이제 분신하는 사망하는 네.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박 2일 노숙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집시법 개정 논의까지 네. 거기에다 물대포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막판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좀 격화되는 양상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 말씀 잘하셨다고 아, 저는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하죠. 네. 근데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건설노조 차원에서는 뭐 3번이나 청소차 불러가지고 네. 청소도 하고 했는데 네, 보수 네. 언론이 특정 지역에 오염된 곳만을 부각시켜서 네.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조장했다.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근데 있는 장 기자님도 한번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장 기자님 뭐 자택 그 옆에서 계속 밤새도록 고성방가하고 막 네. 차 못 다니게 하고 네. 보행하는데도 어려움 끼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네. 있어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 주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올랐어요. 39%.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장 소장님 뭐라고 보세요? 저 세 가지라고 봐요. 좋은 일이니까 점수 좀 따져야죠. 세 가지로 봐요. 아, 좋아요. 이제 맘년에 미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교적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외교 성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의 악재예요. 그건 대통령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네네.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반사이익. 거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말실수가 없었습니다. 늘 말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언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전 실수가 없었어요. 늘 의전 실수가 있어서 빈축을 샀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저는 항상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실의 사진 뉴스를 꼭 살펴보거든요. 네.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코노미야끼 만드는 그런 사진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 비판받을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가 커지게 되면 네. 그다음은 또 모른다. 안심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적었다, 없었다. 세부 사항을 뜯어보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긍정평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거 잘 되고 있구나라고 취하면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세부 내용 살펴보면은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부울경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더욱더 네.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해주시고 네.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시고 네. 좀 너그럽고 넉넉한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셔야 네. 점점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까지. 맞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